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연봉이 여기예요. 근데 회사에서 여기까지 왜 못 준대. 그럼 어떡할까요? 그냥 계속 다니실래요? 아니면 뭐 퇴사하실래요? 안녕하세요, 돈땅사람입니다. 오늘은 연봉 협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우리 회사가 좀 작은 회사다, 그런 분에게 좀 오늘 적합한 내용일 것 같아요. 작은 회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좋게 말해서 자유도가 높고 나쁘게 말해서 체계가 없습니다. 그래서 호봉 테이블이나 연봉 테이블, 연봉 밴드 같은 게 없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연봉 협상은 해야 된다. 그러면 사장님도 뭐 별로 정보가 없고 나도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. 우리 회사에 체계가 없으니까 아니야, 자유도가 높으니까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종업계의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. 왜냐하면 이제 일정 규모가 이제 달하지 않으면 회사의 그럼 영업이익률이나 그런 게 좀 되게 비슷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 동종업계에서 받는 임금이 곧 나의 임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동종업계의 임금률이나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연봉을 딱 내가 이번에 인상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원하시는 임금이 얼마세요? 뭐 딱 듣자마자 나는 4,237만 5,200원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죠. 근데 보통 4천만 원 넘었으면 좋겠는데 5천만 원 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본인도 약간의 희망사항으로서 임금의 밴드예요. 그러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임금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본인 역시.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도 임금을 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선 결정해야겠어 라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임금 협상을 임할 때 이제 내가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에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겠지만 좀 작은 회사일수록 한 명의 인원이 그 매출을 일으키는 능력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것이 매출이면 또 하나는 뭐죠? 바로 비용이죠. 근로자의 임금이 비용으로서 굉장히 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. 내가 원하는 연봉을 우리 회사에서 잘 못 맞춰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. 내가 이 연봉을 못 맞춰주면 이직을 할 것이냐, 아니면 내가 그래도 뭐 참고 다닐 것이냐. 두 가지 기로에 놓일 텐데 참고 다닐 때 다니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작은 회사의 특징은 좋게 말해 자유도가 있고 나쁘게 말해 체계가 없다 그랬잖아요. 그 말인즉슨 협상으로서 내가 나의 임금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사장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임금의 구성 항목을 좀 쪼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어떻게 쪼개달라고 얘기를 하냐면, 만약에 차가 있다 라고 한다면 차량 운전 보조금을 20만 원 넣어주세요. 식대를 얼마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만약에 결혼을 했거나 뭐 자녀가 있거나 한다면 육아수당을 넣어주세요.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됩니다.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이 돼요. 그 역산돼서 거꾸로 항목들을 끼워 넣게 되면 사실 실제로 내가 받는 돈은 300만 원이지만 그 안에서 비과세 되는 돈이 1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 늘어난다면 그만큼 건강보험료와 같은 4대 보험료도 낮아지고, 그리고 내가 내야 될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금도 낮아지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이 그 정도 바꿔주는 건 일도 아니지, 나의 제의를 수락해 줄 수 있거든요. 물론 회사에서 미리 이렇게 식대라 이런 걸 넣는 회사도 있지만, 예를 들어 내가 자녀가 있는데 우리 회사의 급여 명세서에 육아수당이 없어. 그러면 육아수당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10만 원만큼 사장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나한테 해당되는 비과세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임금을 거꾸로 넣어달라 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만약에 좀 계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도 좀 알아보고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? 라고 하면 사장님이 거래하는 노무사나 이제 세무사가 그걸 역산을 해서 끼워 넣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임금 협상을 할 때 이런 비과세 항목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협상 카드로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회사 측에서 도저히 연봉은 더 이상 높여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대요. 그러면 조금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. 제가 한번 일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회사의 업무의 특성상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근무가 좀 적은 날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조금 예를 들어 일찍 퇴근하는 날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근무를 조금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걸 하면 어떠세요?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. 그게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, 사실 회사에서는 그 인건비를 거의 총액으로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인건비로 써야 할 돈이 얼마, 이런 식으로 총액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데, 여기서 직원들이 얼만큼 더 많이 일을 하는지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금액 안에서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야. 근데 이 돈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. 근데 우리는 어때요? 우린 이 돈 안에서
적게 일하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잖아요. 근데 많이 받은 게 막혔다라고 한다면 이제 적게 일하는 방안이 있겠죠.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아니면 비성수기 시즌에 하루 정도의 유급 휴가를 주시라. 그러니까 그거를 안 쓴다고 해서 돈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휴가권을 주시라라고 해서 그런 연차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반차 4시간 정도 일찍 퇴근하기, 뭐 아니면 뭐 1시간 늦게 출근하기, 뭐 이런 식으로 점심시간에 출근하기,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한번 제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계속해서 고정화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약간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해보고 나서 그 다음 괜찮으면 그 다음에 제도로 넣어보시면 어떨까요? 라고 제안하는 거는 사장님 차원에서도 한번 그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데?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임금 수준에서 더 이상 협상이 열릴 여지가 없다면 약간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과 같이 이런 휴가나 근무 시간 정도의 유연화를 제한하는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돈 땅 사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사람 감사합니다.